안녕하세요. 윤슬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트렌드를 아는 것인데요. 사회적인 상황, 국제 정세 등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탑재하는 건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이겠고요. 또 자기 자신을 아는데 명리학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해 보시면요.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명리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타고난 것을 분석한다는 것은 예언이나 점이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자 했던 동양의 인문사회과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요, 이 어떤 교인의 특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명리심리학을 성도 관리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명리심리학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하는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자각하고 또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이 향하도록 일치시키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격 자원입니다. 정미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미라고 하는 간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사주 만세력의 연월일시를 넣어보면요. 60갑자라고 하는 간지로 된 사주 팔자와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이 나옵니다. 연, 월, 일, 시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타고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연주를 통해서는 국가와 사회 풍토, 월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직업성, 일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인물됨, 시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연월을 통해서 사회성을 안다면 일시를 통해서는 개인성을 알 수가 있죠. 자, 정미라고 하는 간지는요. 60갑자 중에 60개의 간지 중에서 44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화 그룹의 5번째 간지에 해당합니다. 정묘, 정축, 정해, 정유로 거쳐서 이제 정미, 아주 정유라고 하는 가공의 이 재활용을 거쳐서 완전 가공이 이제 끝난 겁니다. 정미. 자, 정미가요. 그 사람이 태어난 일에 있다면 어떤 성격 자원을 가질까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가공입니다. 가공.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글자는 가로수, 등, 등잔, 촛불, 등대 등으로 연상을 하죠. 물상으로. 또 길가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배려심이 많고 또 명랑한 성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미를요, 아주 마른 땅이라고 하죠. 마른 땅. 자, 이런 밤에 이제 어둠을 밝혀주는 아주 환하게 밝진 않지만 가로등처럼 배려심이 있는 그러한 정미 일주입니다. 그리고 마른 대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고집과 아집도 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토 개발 혹은 용도 변경을 할 때 이렇게 땅을 고르게 해서 이제 필지를 나누게 되죠.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 또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정미라고 합니다. 무언가 가공하는데 있어서 가공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높아집니다. 일지에 있는 이 미토는요, 정화일간에 있어서 식신에 해당하죠. 육신으로는 식신에 해당하고요.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욕심이 많고 근면합니다. 성실하죠. 자, 그리고 12운성으로는 관대라고 하는 이 관대지에 해당합니다.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기운의 강약을 천지자연에 순환하는 이치로 설명하고자 일생을 12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12단계 중 정화가 미토와 만나면 관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관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목욕이라고 하는 순수한 아이에서 이제 성인식을 거치는 것입니다. 성인식. 자, 관대라고 하는 성인식 혹은 결혼 혹은 이제 결혼을 해서 과거를 치르는,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과거를 치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르겠죠. 그만큼 권리를 인정받고자 자립을 이제 하는 시기입니다. 결혼은 어떤 시기인가요? 부모로부터 떠나서 남녀가 이제 부부의 관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자립의 시기입니다. 특히 이때 20대 뭐 성인식 또 결혼 막 했을 때는 어때요? 매사에 의욕이 가득 차고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하면 어떤가요? 자신감이 만만하고 막 매사에 의욕이 가득하고 이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정의롭고 자존심이 강한 때입니다. 이렇게 일지를 관대를 두게 되면요, 용모가 그리고 굉장히 수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미모의 철을 얻기도 하고요. 또 사회생활에 적극적이고 또 처세에 능한 그러한 성품이 강한, 의지가 투철한, 무슨 일이든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른이라 하더라도 아직 정신적으로는 노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이 없는 이제 막 결혼한 어른일 뿐이기 때문에 어른인 척하고 또 정말 아는 척하고 또 그렇게 뽐내보고 우겨도 보고 우쭐대는 동시에 기고만장한 아나무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이나 또 독선, 독단, 우격다짐이 표출되기도 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미는요, 정화의 이러한 또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도량이나 아량이 있죠. 원래 이 관대지는 도량이나 아량이나 뭐 타협을 할 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정미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도량과 아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장간으로는 정을기가 있고요. 정화 비견, 그리고 편인, 식신, 인비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자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능력 발휘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정미일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인비식은 자기 능력이 뛰어나다. 자기 능력 발휘를 잘한다. 더군다나 또 식신은 어때요? 내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고 특히 정화의 이런 긍정적인 데다가 식신까지
식신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근면하고 성실할 겁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술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뛰어나고 풍류를 즐기는 면서 또 솔직 담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미라고 하는 일주가 뭐 식상이 왕해지면요, 질병에 취약하고 또 질투심이 강하기도 하고요, 타인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가 없으면 정신건강이 그닥 좋지 않고요. 남에게 사사건건 이렇게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데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화 또 미토가 이렇게 만나면 어떤 변화되는 사회, 급변하는 사회, 그리고 어떤 용도 변경, 이제 용도를 이미 변경해 버린 거죠. 그리고 혁신적인 변화에 이제 마무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사사건건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이를 그르치고 또 부안해동하기 쉽다. 정화가 에너지가 너무 떠 있어서 좀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정미일주가 봄에 태어났다면 정화는 인묘월에 이제 어떤 가공력이 있죠. 이 정화가 해월보다 인묘월에 가공력이 생기고 또 진월에는 식상이 왕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또 여름 4, 2월에 태어난 정미는요, 정말 난조하죠. 열조합니다. 그래서 수가 있어도요, 그 수가 마르게 돼요. 관이라고 하는 뭐 남편 혹은 직장, 명예, 나의 소속, 이러한 것이 마르게 되니 또 5월은 또 신용을 잃게 되고 가난을 면치 못하니 관이 이렇게 좀 더 우뚝 서 있어야지, 근을 가진 관이면 더 좋겠습니다. 신유술에 태어난 정미일주는요, 현실적이고 또 재에 대한 탐욕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목 정인이 투관되면은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겨울 해자축에 태어난 정미일주라고 한다면 겨울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람 앞에 꺼지는 불이 되죠. 금방 풍전등화라고 하죠. 그래서 빨리 꺼지기 때문에 조우가 잘 되어야 하고 목생화로 있으면서 또 겁재의 도움이 있으면 좀 더 길한 사주가 됩니다. 이러한 정미일주에 필요한 직업성으로는, 어떤 정미일주에게 어울리는 직업성으로는 기계, 문학, 또 문화가 더 맞습니다. 또 스포츠, 유경, 식음료, 전기, 전자, 또 언론, 정미일주나 화일주가, 화일간이 식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언변이 좋아서 언론 계통의 직업성이 잘 맞습니다. 정미일주에게 필요한 오행이라고 한다면 수와 토가 되겠습니다. 정미는 지지의 식신 그리고 관대지이고, 자, 이렇게 지장간의 정을기, 임비식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 능력을 품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 정미일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무신일주로 만나 뵙겠습니다. 타고난 사주를 통해서 분석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보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좋지 않은 사주 혹은 좋지 않은 운이라고 해서 체념하기보다 삶을 수용하고 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을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며 또 염세적이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아주 긴 터널, 긴 동굴 속에 있으신가요? 혹은 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혀 있으신가요?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까마득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조차도 알 수 없으신가요? 인생이 한탄스러운 분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어둠의 끝이 있으니 잘 견뎌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겪는 고난 속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 더 좋게 해주실 것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